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9월달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에 대한 틀을 설정한 다음에 주제와 소재와 방향성을 찾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혹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바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필수적이래. 진전과 발전을 위해서. 뭐해? 지식의 발전과 진전을 위해서 진실은 필수적이래. 왜냐하면은 진실이라는 거는 이바지한데, 토대로 이바지하는데 그 토대에서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이해가 만들어진대. 자, 그럼 첫 문장 읽고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은 지식을 위해서, 지식 발달이나 진전을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다? 진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장 보시면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는 소재나 방향성, 무언가가 전환된다라고 했으니까 유의하면서 읽으면은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래. 지식의 축적에 대해서. 자, 지식의 축적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이제 발견이 된대. 어디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 그래서 소재가 약간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however 기준으로 소재가 살짝 바뀌었는데, 지식의 발달을 위해서는 진실이 너무 중요해. 근데 지식의 발달에 이제 뭐가 위협이 된대? 소셜미디어가 위협이 된대. 그래서 뭔가 지식 발달에 소셜미디어가 안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소셜미디어가 주된 정보의 원천이 되었대. 수백만 명에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한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왜 문제라고?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문제인 이유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또 읽어보면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상태로 참여한대. 만들고 순환시키는 거야, 잘못된 정보들은. 그리고 그것들은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고 광범위한 패닉을 만들 수도 있대. 보여지듯이 다양한 세계적인 사고에서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앞문장이 반복이 된 거죠. 소셜미디어가 왜 문제다? 잘못된 정보를 만들고 순환시킨대.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즉, 미스인포메이션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냥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소재가 전환된 이후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게 주제겠거니 여기쯤에서 확정을 지으시고 뒤를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뒤를 빠르게 읽어보시면 창조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책임이래. 뭐가? 취하는 거야. 떠맡는 거야. 더 큰 역할을 어디서? 팩트 체킹 프로토콜의 향상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게 우리의 책임이래. 뭐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프로토콜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건, 즉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팩트 체크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소셜미디어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팩트 체킹을 해야 된다. 이게 완벽한 주제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중요하대. 참가자가 보호해야 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대. 지지해야 된대. 더 정보가 제공되고 합리적인 공공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 즉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호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팩트 체킹을 통해서.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할 때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말은 안 나왔고,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안 나왔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임해야 된다. 3번이 바로
정답이죠. 즉 뭘 해야 된다? 팩트 체킹을 해야 된다. 4번 보시면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한다 이런 말도 안 나왔고, 소셜미디어 기업 얘기도 안 나왔고, 개인정보 보호 얘기도 안 나왔죠. 답은 3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좋은 이유가 있대. 고려하는 거야. 강아지를 지각력 있는 존재라고 고려하는데 좋은 이유가 있대. 근데 어떤 지각력 있는 존재냐면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할지도 모른대. 걔가 상상할 수 있는 거야. 뭐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대. 즉 어쨌든 그럴지라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 뭐라고? 걔가 사악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 뭘 하더라도 아이를 공격했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악하고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한대 안 한대? 안 한대. 다시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내용이죠? 우리는 걔가 어떻게 하다고 생각해? 지각력이 있다고. 즉 강아지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대? 강아지가 아이를 공격해도 강아지가 사악하거나 부도덕하다고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죠. 즉 우리는 강아지가 부도덕하거나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죠. 다음 읽어보면은 도덕적인 책임은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래. 뭐처럼? 엔트로피나 온도처럼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래. 즉 무언가인데 동등하게 적용이 되거나 유사하게 측정이 되거나 그리고 우주에서 어디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래요. 자, 다시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건 온도나 엔트로피처럼 똑같이 적용되거나 측정되거나 우주의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거는 개념인데 발달된 거야. 구체적으로 누굴 위해서?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즉 뭐에 지나지 않다? 언어에 지나지 않다. 다시 앞에서 뭐라 그랬죠?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래. 누구를 위한 거래? 언어처럼 인간을 위한 거래. 자,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보편적이지 않아. 누구만을 위한 거야? 인간만을 위한 거야. 누굴 위한 게 아니야? 강아지를 위한 게 아니야. 다시 강아지가 부도덕하지 않고 사악하지 않다라고 인간은 생각한데 왜?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건 누굴 위한 거야? 도덕적 책임감은 인간만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강아지는 부도덕해 사악하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도덕적이라는 개념은 인간만을 위한 거니까 걔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지각력과 의지가 마음의 측면이고 또 주체성의 측면인 반면에 도덕성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도구래. 발달된 거야.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발달된 문화적인 도구래. 자, 도덕성이라는 거는 어떤 도구래? 문화적인 도구래. 문화적인 도구. 자, 문화적인 도구니까 누구의? 인간의 문화를 위한 도구라고. 즉 도덕성이라는 건 누굴 위한 거다? 인간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즉 어쨌든 밑에 바람직한 것을 양육하거나 또는 해로운 것을 단절시키는 거래. 뭐가? 도덕적 책임감이.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계속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강아지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쯤에서 뭐 하면 되신다? 주제를 완전히 확정을 지우시고 뒤를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뒤에 마저 읽어보면은 도덕적 책임감들은 학습이 된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래. 다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이 된대. 학습이. 즉 누굴 위한 거다? 인간을 위한 거다. 또 반복이 됐고, 자, it's possible. 가능하대. 실제로는 가능할지도 모른대. 뭐가? 우리가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성향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감은 누굴 위한 거다? 인간만을 위한 거다 라는 거고,
그러나 오로지 인간 사회에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대. 이것을 뭐라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자, 어디서만 이해할 수 있대? 인간 사회 안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성향이 뭐라고 이해된다고?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이해가 된다. 즉 도덕적인 행동은 누굴 위한 거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로 보기로 넣어주시면 도덕성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왔고,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특징은 분별력과 언어다? 아니죠. 뭐죠? 도덕적인 책임감이죠. 도덕성은 학습되는 문화적 도구로서 인간 사회에만 나타난다. 즉 누굴 위한 거다? all human이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 동물과 인간은 공통적으로 다른 개체와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자, 누구한테죠? 인간한테만 있다 그랬죠. 공통적으로가 아니라. 다음, 문화적 도구로서의 도덕성은 개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도 안 나왔죠. 다음 몇 번? 3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대. 놀라는 것이 특이한 현상에 의해서. 뭐처럼? 일식 같은, 뭐보다? 평범한 현상보다. 뭐처럼? 떨어지는 물체, 또는 밤에서 낮이 되고 낮에서 밤이 되는 그런 연속처럼.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체가 떨어지는 거나 낮에서 밤이 되고 밤에서 낮이 되는 그런 평범한 현상보다 일식 같은 뭐에 놀란다? 특이한 현상에 놀란다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정리하면은 우리는 뭐한다? 특이한 현상에 놀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문화들은 신을 발명한대.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식들, 그러니까 충격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그들한테 놀라움을 주는 이런 일식 같은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발명한대. 자, 여기까지 보면은 즉 우리는 특이한 현상에 놀란다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자고 놀란다고, 너무 놀라니까 저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즉 어쨌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특이한 현상에 놀라는 거죠. 뒤에 읽어보면은 그러나 거의 상상하지 않는데, 뭐를? 떨어지는 물체의 신은 거의 상상하지 않는데, 근데 그 떨어지는 물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들은 심지어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체는 너무 익숙해. 당연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연필을 놓으면 떨어지는 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시가 돼. 알아차리지도 못해.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을 만들어낸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떨어지는 물체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근데 일식 같은 거는 놀랄 일이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신까지도 만들어낸다. 즉 그냥 첫 내용이 반복이 된 거죠. 그런데 but하고 소재, 주제, 방향성을 전환해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유의하면서 읽으면, 그런 일식에 대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똑같대. 뭐랑? 밤에서 낮이 되는 그런 연속의 이유랑 똑같다라는 거죠. 즉 천체의 움직임인데 그 스스로 뉴턴의 만료인력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천체의 움직임과 똑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뉴턴의 만료인력의 법칙이 왜 우리가 물체를 놓았을 때 물건이 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법하고도 뭐가 똑같다. 즉 소재가 바뀌었죠. 특이한 현상에 우리는 놀라게 돼. 그러나 벗을 하고 소재가 바뀌었죠. 소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는 특이한 현상에 놀란대. 근데 특이한 현상이든 특이하지 않은 현상이든 뭐가? 이유는 똑같대. 이유는 똑같다.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나 혹은 낮에서 밤이 되는 거랑 우리가 엄청 놀랄 만한 일식 같은 현상이랑 이유가 똑같대. 어떻게 똑같아? 천체 움직임 때문이야. 혹은 뉴턴의 만료인력의 법칙 때문이야. 즉 이유는 뭐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환된 주제, 소재, 방향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계속 읽어보시면 물리학자들한테 평범하고 습관적이고 빈번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한대. 무서운 것과 특이한 것을. 다시 평범하고 습관적이고 빈번한 것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래. 뭘 위해서? 우리한테 무서움을 주거나 특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특이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평범한 애들을 이해해야 된대. 왜?
이유가 똑같으니까. 결국 바뀐 소재 주제 방향성이 뭐가 됐다? 반복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소재가 벗으로 전환된 다음에 특정 소재가 반복이 된다? 주제일 확률이 높겠죠. 즉 그래서 이쯤에서 마찬가지 주제를 확정 지으시고 뒤를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As such, 그런 것처럼 따라서 필수적이래. 왜 물건이 떨어질까라고 물어보는 게 필수적이고 뉴턴의 대답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래. 뭐 하기 위해서? 다양한 훨씬 더 이상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즉 우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어보고 뉴턴의 응답을 가져야 된대. 즉 특이한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이나 물건이 왜 떨어지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애들을 이해해야 된대. 왜? 이유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마찬가지 보기로 가보시면 널리 퍼진 선호도래. 뭐에 대한? 신화적인 설명. 자,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게 선호가 된대. 아니죠. 신화적으로, 즉 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걸로 설명한다 그랬죠. 1번은 아니고 뉴턴 법칙의 제한이래. 일식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오히려 뉴턴 현상이 일식을 설명을 했죠. 제한이 아니고. 과학적인 해석의 영향이래. 뭐에? 현실의 인식에 대해서. 자, 우리 뭔가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현상이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4번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필요성이래. 뭐에 대해서? 평범한 것에 대해서. 뭐하기 위해서? 평범하지 않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평범하지 않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즉 특이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특이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대. 왜? 특이한 거, 안 특이한 거, 이유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 보시면은 일반적인 결론을 당기는, 즉 일반적인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래. 뭘로부터? 평범하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자, 평범하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렵대. 아니죠. 쉬워야죠. 왜? 어쨌든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대. 왜 오픈 오피스 플랜이 유행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이유가 있대. 그러나 오픈 오피스는 선택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대. For all time, 항상. 다시, 자, 오픈 오피스 계획이라는 게 지금 유행일 이유가 엄청 많대. 이게 유행한데, 그래서 그게 유행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 근데 오픈 오피스라는 게 선택의 계획이 아니래. 항상 적용되는, 즉 우리가 항상 오픈 오피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오픈 오피스가 좋은 건데 이걸 항상 할 수 있다 없다? 항상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대신에 올바른 플랜은 쌓는 것처럼 보인대. 뭐를? 변화의 문화를 쌓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오픈 오피스가 좋아 보여. 근데 이걸 항상 하는 건 불가능해. 오히려 계획을 변경하는 게 더 좋은 거래. 그러니까 항상 하지 말고 뭔가 체인지, 변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지나치게 엄격한 습관과 관습은 얼마나 잘 고려되고 잘 의도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혁신을 위협한대. 엄격한 습관과 관습이래. 자, 엄격한 습관과 관습이라는 건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 안 한다. 즉 변화 안 하니까 뭐 한다? 혁신을 위협한대. 즉 좋다 나쁘다? 나쁘다죠. 즉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뭔가 체인지, 변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 보시면 중요한 가져와야 할 것이래. 뭘로부터? 오피스 플랜을 계획하는 걸로부터. 시간에 따라서,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피스 계획을 분석하는 걸로부터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빼와야 될 것이래. 즉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답이 계속 바뀌는 거래. 그러니까 뭐 한다고? 오피스 계획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빼와야 할 것,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은 대답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래. 그러니까 계속 뭐 한다고? 체인지 한다고. 이 내용이 계속 뭐가 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다. 오피스 계획은 계속 체인지, 바뀌는 거구나. It might seem that, 어떻게 보일지 모르냐면은 진보의 직선이 있다 라고 우리가 보여질지도 모른대. 그러나 그것은 신화래, 신화. 다시, 진화의 직선이 있대 없대?
업돼. 즉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 이때 업돼. 업돼. 다시 말하면 체인지 변한다는 거죠.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오피스 공간을 과거 80년으로부터 조사한 사람은 어떤 순환을 볼 수 있대. 반복되는 순환을 볼 수가 있대. 그러니까 하나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반복되는 순환을 보여준대. 즉 뭐 한다? 체인지 한다라는 거고, 비교하는 거야. 1940년대 오피스를 현대 오피스 공간과 비교하는 건 또 보여준대. 그들이 즉 오피스 공간이 순환한대. 다시 필수적으로 같은 스타일로 뭐에 걸쳐서 1980년대 기간을 걸쳐서. 근데 그때는 파티션하고 작은 공간이 훨씬 더 규범적이고 일반적이었대. 그러니까 1940년대 특정 스타일을 갖고 있었고, 이게 쭉 직선적으로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다가 1980년대에 다시 한 번 더 그 스타일이 순환해서 왔다라는 거죠. 즉 오피스 계획은 뭐 한다? 체인지 바뀐다. 그러면서 순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즉 반복하면서 순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제 주제가 뭔지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고, 오피스 계획은 변화하면서 순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기술과 색깔이 다를지도 모른대. 즉 변한대. 그러나 1940년대랑 2000년대 계획이 똑같대. 뭐에 이르기까지? 기둥에 이르기까지. 중앙으로 내려오고 있는 기둥에 이르기까지 뭐가? 2000년대 스타일과 1940년대 스타일이 똑같다. 즉 스타일과 색깔이 달라. 즉 체인지 변화는 해. 근데 뭐 한다고? 1940년대랑 2000년대 플랜이 뭐 하다고? 똑같다고. 즉 순환된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기로 가보시면은 왜 오픈 오피스 플렉이 비용 효과적이래, 이런 얘기 안 나왔고, 포함하는 방법이래, 레트로 스타일을 오피스 공간에 통합하는 방법, 이런 거 안 나왔죠. 3번 나눠진 오피스래, 왜 파티션이 생산성을 제한하는가. 나눠진 오피스 얘기도 안 나왔고 파티션이 생산성을 제한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죠. 오피스 디자인인데 유행하는 것이 come around, 돌아온다. 즉 답 몇 번? 4번이죠. 유행하는 게 돌아온다라는 건 한 가지만 쭉 유행해서 직선적인 게 아닌 유행은 바뀐다라는 거고, 즉 바뀌면서 뭐한다? 순환된다라는 말이죠. 답은 4번이 된다. 5번 보면은 현대 오피스 공간을 관리하는 팁, 이런 얘기도 안 나왔죠.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